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돌연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돌연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연변이 그러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돌연변이는 어때? 막 생김새도 이상하고 뭐 혹은 뭐 이상한 초능력 같은 거 발휘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사람한테 안 나타났던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거나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돌연변이라 그래. 그러면 자,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 이거는 교재 없으니까 좀 써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염색체에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지? 자, 참고로 사람의 염색체 몇 개지? 46개가 있어. 모든 세포당, 그지? 세포 하나당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염색체 문제. 그러니까 염색체의 숫자, 46개라는 숫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염색체마다 이제 모양과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염색체를 46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염색체 숫자에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 돌연변이 파트에서 나오는 거의 90%의 문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염색체 숫자에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나타나. 그럼 염색체 숫자는 왜 이상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6개를 가져야 되는데 47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45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 자, 그거는 부모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부모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내가 태어나는 거 아니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 그 엄마 아빠하고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 비분리라는 게 일어나요. 염색체 비분리라는 현상이 일어난 결과 정상적으로 23개를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22개 혹은 24개 이렇게 비정상적인 숫자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의 염색체 수가 남들보다 많거나 혹은 적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니네 기말고사 때 배웠던 거랑 일맥상통하죠. 염색체 자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염색체 46개인 것도 문제가 없고 그 염색체 모양과 크기를 들여다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도 근본적인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전자. 니네 이거 기말고사 때 시험 봤지만 뭐야? 염기 서열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염기 서열의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거지.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염색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 이것도 교재에 없죠.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다. 자,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이제 크기 순으로 1번부터 쭉 번호를 붙여놓지. 그래서 1번이 가장 커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번 염색체가 이렇게 큰 게 우리가 이제 핵형 분석이라고 하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그걸 크기 순으로 쭉 번호를 붙여놨단 말이야. 그럼 1번부터 쭉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 몇 번까지 있지?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상염색체 44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22번까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성염색체가 되는 거지.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단 말이야. 상동 염색체가 한 쌍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그 염색체가 일부가 이렇게 잘려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염색체 일부가 잘려나간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실이라고 그래요. 결실. 결실. 자, 염색체가 잘려나갔다는 건 또 뭘 의미하지? 야, 염색체라는 게 요거 지금 염색 분체 뭐 이렇게 2개 안 그려놓고 하나만 그려놓긴 했다만 DNA가 전체가 이렇게 꼬여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럼 염색체가 잘려나갔다는 얘기는 DNA 일부가 잘려나갔다는 얘기고 유전자 일부가 잘려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A 스몰이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A가 있는데 여기 대립 유전자 스몰 A 있던 부분이 잘려 나간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형질이 나타나지를 못하죠. 자, 이 결실이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 묘성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묘성증후군. 또는 고양이 울음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약간 고양이 울음소리랑 비슷하고 심각한 어떤 뇌 손상이 있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죽죠. 아무튼 묘성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염색체 일부가 잘라나간 거를 결실이라고 한다는 거야. 반대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원래 이 염색체들이 이제 감수분열이라는 걸 할 때 니네 배운 거 생각을 잘 해봐. 붙었다 떨어지지, 상동 염색체끼리. 붙었다 떨어질 때 이렇게 더워서 붙은 거야, 이렇게 더워서. 그러니까 원래 길이보다 더 길어졌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 원래 길이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복이라 그래, 중복. 중복. 그지? 그러니까 원래 길이보다 더 길어졌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돼요. 여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이 그림이 나왔어. 결실이네? 이 그림이 나왔어. 중복이네? 이거만 기억하면 된다. 세 번째로는 자, 이런 게 있다. 여기 상동염색자가 원래 이렇게 한 쌍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 유전자가 있고, 뭐 여기에 B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뭐 이쪽에 이제 대립 유전자가 스몰 A가 있을 수도 있고,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겠지. 여기도 스몰 B 또는 뭐, 라지 B가 이렇게 있어. 얘네 둘이 짝이 돼서 이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서로 거꾸로 붙은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B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서로 거꾸로 붙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위라고 합니다. 역위. 역위라고 하는 게 있어. 서로 같은 염색체 안에서 유전자 위치가 서로 거꾸로 뒤집어져 붙은 거야. 이걸 역위라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두 쌍이 이렇게 있어, 두 쌍이. 실제로 이게 1번하고 22번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스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D 스몰 D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근데 감수분열 하면서 얘네가 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스몰 D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여기 가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스몰 D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던 게 일로 가버린 거야. 이렇게 가버린 거야, 여기. 이렇게 돼버려.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버렸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좌라 그래, 전좌.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한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또 대표적인 증상? 질병? 이 몇 번 염색체인 것까지는 사실 외우지 않아도. 자, 대표적으로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숫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숫자는 문제가 없으나 염색체 구조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도 이거 돌연변이라고 부른다.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지. 그지?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라 그랬지. 자, 태어나는 자손이 부모와는 염색체 수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비분리 현상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거야. 자,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세포 분열이 좀 잘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이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그거는 기억나냐? 우리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 감수 분열이라는 게 있잖아. 가장 큰 차이가 뭐였지? 체세포 분열은 그냥 어떤 세포 하나가 한 번 분열 끝, 그지? 근데 감수 분열은 어떤 세포 하나가 감수 분열 한 번 했다라고 하려면 분열 몇 번 해?
두 번을 하지, 두 번.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최종적으로 4개가 만들어지잖아. 그거 정도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 왜 감수 분열이었죠? 그러니까 생식 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인데, 감수 뭐야?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그 세포의 염색체 수가 감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감수 분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어차피 비분리 현상을 오늘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특히 비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나와 있는 예제들도 여러 가지 넣어놨다만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반드시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텐데, 미리 표시를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25페이지 9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그러니까 26페이지 12번이라든지, 요거 두 개. 이건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문제야. 대단히 높은 문제. 이런 것들, 이런 선생님이 좀 풀어주고 넘어갈 테니까, 자, 일단, 그 비분리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한번 봅시다. 비분리 현상. 자, 참고로, 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이건 뭐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제 일어난다 그랬잖아. 동물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식물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식물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몽땅 다 비분리 되는 경우들이 많아. 자, 니는 이거는 기억나니 혹시? 우리 정상적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세포가 있어. 세포가 있고 이 안에는 염색체들이 쭉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생물마다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갖고요.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그 체세포를 들여다보면 항상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서 핵상이라는 거, EM이라고 이렇게 핵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나지?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 다른 동물이건 식물이건 걔네들의 체세포는 항상 핵상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총 개수가 몇 개야?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염색체가 총 46개인데 그 46개가 모양과 크기 같은 애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식물의 경우에는 그러면 식물이 이제 어떤 세포가 있어서 얘가 이제 생식세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자, 요거부터 얘기할게, 그러면. 요거 얘기하고, 그건 좀 이따 하자, 그러면. 자, 그럼 정상적으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생식기관 안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근원이 되는 세포가 하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남자는 정자를 만들지 않니? 그럼 정자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세포, 근원이 되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정원세포라고 불러. 물어본다고? 정원세포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다고? 46개가 들어있을 거야. 물론 핵이 보인다 그러면은 염색체는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가정하고 염색체 그림을 그릴게. 그러면 46개 중에서는 2개만 그릴게. 이렇게 2개만 그리면. 그럼 현재는 이 안에 이렇게 2개씩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지.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럼 니네 그 세포분열 다른 건 뭐야? 이런 생각. 간기라는 시기가 제일 길거든, 그지? 세포분열 준비하는 시기지. 그 간기 때 특징이 뭐였지? DNA를 복제하는 거야. 그럼 이 세포가 간기를 거치면서 DNA를 복제하겠지. 참고로 DNA를 복제한 다음에 분열이 시작돼서 염색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다리가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니? 응. 자, 그리고,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면 정모세포라고 부른다고 봅니다. 정모. 뭐, 이렇게.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정자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감수분열 시작한 거야. 시작해서 첫 번째,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얘가 둘로 쪼개지죠,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감수분열 할 때는 봐라. 이 상동 염색체끼리 어떻게 되지? 처음에 붙지. 그 무슨 염색체라고 하지? 이가 염색체라고 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다가 감수 1분열이 끝날 때 그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여기다 표시하자면 요 2개가 서로 붙었다가
하얀색은 이제 일로 가게 되고 주황색은 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감수 2분열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또 각각 하나가 두 개씩으로 쪼개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얘 하나로부터 4개가 만들어지지? 근데 감수 2분열이 끝날 때는 뭐가 분리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찢어진다 생각하면 돼, 다리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얀색 다리 하나, 얘도 하얀색 다리 하나, 얘는 주황색 다리 하나, 주황색 다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지? 46개 중에 2개만 그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리지 않은 44개는 똑같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지? 맞아? 얘도 똑같이 44개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요 세포의 핵상은 어떻게 돼? N이야, EN이야? 이거 그냥 그림상 상동염색체가 보인다 그러면 얘는 핵상이 얼마야? 2N이 되는 거야. 얘도 핵상은 2N인 거지. 그런데 감수 1분열이 끝나면서 상동염색체가 반씩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 버려. 자, 그럼 여기에 총 하나, 둘, 44개, 46개가 있었잖아. 그럼 1분열이 끝나면 얘 몇 개 있어? 이 2개 중에 여기 하나가 있지만 나머지 44개도 똑같이 찢어져서 가면 여기에 얘를 제외한 22개가 있거든? 총 개수는 23개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핵상은 어떻게 돼? 야, 얘랑 짝이 없는데 얘 짝이 없는 거잖아. 얘도 짝이 없는 거. N이야, N. 핵상이 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감수 2분열까지 끝나면 감수 2분열, 자, 1분열이 끝날 때는 핵상이 반으로 줄어들거든? 그러면 감수 분열이라 하는 거야. 근데 감수 2분열이 끝날 때는 핵상이 안 변해요. 그냥 N인 거 똑같이. 자, 이게 정상적으로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을 했을 때 모습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염색체 비분리라는 건 말 그대로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분리가 안 되는 경우. 잘 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분리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염색체가 2개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얘가 간기라는 시기를 거치면, 지윤아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니까 좀만 참아라. 간기라는 시기를 거치면 이렇게 DNA가 복제가 돼서 다리가 2개씩인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제 풀다 보면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올 거거든. 머릿속에 너희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돼. 여기 꼭. 알겠어? 정상적인.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항상 간기 거쳐서 DNA 복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DNA 복제. 응?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자, 잘 봐. 감수 이제 1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야?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얘네가 이제 붙었다가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말 그대로 뭐, 분리가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감수 1분열이 끝날 때, 분리가 안 되면 비분리가 됐다라고 하자 이거지. 자, 항상 비분리가 일어날 때는 그림에 있는 애만 비분리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림에 없는 44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나눠지는 거고, 그림에 있는 이 2개만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럼 만약에 얘네 2개가 붙었다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고 하자고. 이렇게 1분열이 끝나서 2개가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붙었다가 분리가 안 되고 위로 다 가버렸다고 하면 이 녀석 안에는 이렇게 2개가 그대로 들어있게 된단 말이지. 원래는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럼 얘는 주황색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지. 그리고 비분리 문제에서 기초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분열이 2번 일어나잖아. 1분열 때 비분리가 됐으면 2분열 때 비분리가 안 돼. 그러면 2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얘는 어떤 모습이에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하나씩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하얀색 하나, 주황색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얘도 하얀색 하나, 주황색 하나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얘는 어때? 없지?
자, 그러면 민요 질문. 이 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가 있을까? 23개. 아, 22개? 그렇지. 이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그림에 있는 애만 비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쓸 때 얘가 염색체가 없는 게 아니야. 아까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44개는 어떻게 된다고?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24개를 갖는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22개를 갖는 생식세포가 되는 거지. 자, 이거를 핵상으로 표현하면 요거 이온이라고 했지. 두 개가 보이잖아, 그지? 요거 이온이지. 자, 지은아 질문. 요거 이온? 이래서 실수 많이 하는 거야. 자, 얼핏 보면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이온이면 얘도 이온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건 그림에 있는 것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요렇게 하얀색 하나 또는 주황색 하나 있을 때가 N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나머지 애들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23개일 때가 N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 지금 토탈 몇 개야? 24개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2N이라 하면 안 되고요. N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2N일 때가 46개잖아, 그지? 그 N일 때는 23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그림상에서 얘랑 같으니까 얼핏 보면 2N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가 더 많은 것 뿐이야, 개수가.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해줘야 된다. 그럼 얘는 N-1이 되겠지. 원래 N개가 23개란 말이지. 23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단 말이지. 주황색 하나가 없다고요. 그럼 얘는 핵상이 N-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비분리가 여기서 한 번 일어나면 이제 2분에는 비분리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치면 핵상이 안 변하니까 얘 N 플러스 1이네. 얘 N 플러스 1이네. 얘는 N-1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N이 2N이 써서 헷갈리면 지금 선생님 여기 옆에 숫자 써줬잖아.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감수 1분의 때 비분리가 되면 그 결과 만들어지는 정자 혹은 난자는 정상적인 정자 난자에 비해서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거나 혹은 한 개가 더 부족한 애가 생긴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요 생식세포랑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나면 그 자손은 정상인 사람보다 하나가 염색체가 더 많게 되는 거고 요 생식세포랑 정상적인 생식세포랑 만나면 그 사람은 정상인보다 하나 적은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1분열 때 비분리가 될 땐 이렇더라 이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똑같이 자, DNA가 복제가 됐어? 이런 모습이겠지? 자,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그럼 어떤 모습이? 얘랑 똑같은 모습이겠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하얀색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주황색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지? 자, 그런데 2분열이 일어날 때, 자, 이것도 이제 두 군데가 있으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비분리가 된다고 하자, 여기서.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이쪽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면 요런 모습이겠지? 요런 모습.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 분자가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지고 한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쪽으로 다 갔다라고 하면은 원래 여기 이렇게 주황색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애가 주황색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지. 이쪽에는 없는 거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네. 내가 지금 그림에 두 개만 그려놨으니까 나머지 44개가 안 보이지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 애들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22개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그러면 핵상으로 쓰면 그냥 뭐야? N이라고, N. 그럼 얘는 원래 정상적인 애들은 23개가 있어야 돼. 지금 22개에다 2개 있는 24개잖아. N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얘는 23개여야 되는데 22개밖에 없는 거니까 n-1인 거지. 아,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비분리가 되면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고 하나 더 많은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고 하나 더 부족한 녀석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죠? 부족한 녀석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거지. 아마 그림이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니네가 배웠던 감수분열이 조금 생각이 나기는 해야 돼. 그죠? 제가 지금 시간상 그것까지는 설명을 지금 못하고 넘어왔는데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든, 이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비분리 되고, 여기서, 비분리가 막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 여러 번 일어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어렵게 내면은, 여기서도 비분리가 되고, 여기서 또 비분리가 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겠지만, 이 비분리 과정 중에서 DNA 상대량을 묻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문제 풀 때, DNA 상대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염색 분체 수가 DNA 상대량이야.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경우잖아. 자, 이 그림에서 얘는 요 단계일 때 DNA 상대량이 얼마야? 상대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거야. 이거 염색 분체 개수세라니까? 요 단계, 지금 이 그림상에서 얘는 DNA 상대량이 2인 거야. 맞아? 얘는 DNA 상대량이 4가 되는 거지. 얘는 2고요. 얘도 2고요.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상대량이니까 이때 DNA 상대량을 내가 4라고 했으면 여긴 8이 되고 여기 4가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DNA 상대량을 따진다 그러면 염색 분체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자, 이 그림에서 얘 DNA 상대량 얼마야? 2지. 얘 DNA 상대량 얼마야? 4지. 얘 DNA 상대량 얼마야? 현재 이 그림에서 4와. 맞아? 그냥 DNA 상대량은 그림에 있는 것만 따지면 돼. 이 DNA 상대량은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여기서는 2, 4, 2, 1이지. 근데 여기는 2 그대로 돼. 맞지? 이런 식으로 DNA 상대량을 물어보면 그냥 그 그림에 주어진 염색 분체 개수를 세면 되겠다. 이 염색, 그게 비분리가 일어나든 언제 일어나든 정상적이든 DNA 상대량 물어보면 이 염색 분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응용해서 요거 하나 물어볼까? 자, 지금 요 그림에서 얘랑 DNA 상대량이 같잖아. 4로 같지? 자,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 값은 얼마일까? 얘는 얼마야? DNA 상대량은 똑같이 4잖아. 근데 요 단계에서 염색체 수는 46개잖아. 맞지? 얘는 DNA 상대량은 4지만 이 단계에서 염색체 개수는 몇 개였어? 24개였다고. 요거는 다른 거야. 알겠니? 요거는 다른 거. 풀다 보면 요거 종종 물어보거든? 염색체 수분의 DNA 상대량이 얼마냐? 누가 더 크냐? 요 단계랑 요 단계 중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제 이렇게 비분리가 됐을 때 봐봐. 그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날 수도 있고 얘랑 정상적인 게 만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정자일 때 정상은 난자일 수도 있고 이게 난자일 때 정상은 정자일 수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유전자 개수가 어떻게 되고 이거 염색체 개수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른 증상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요 비분리랑 관련된 예제 문제도 풀고 또 너희 좀 푸는 시간 갖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내가 뒤에 문제들이 한 80문제 된다고 그랬잖아. 요거에 대한 해설은 따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출력만 하면 되는데 아직 출력을 못했어. 그건 내가 다음 수업 시간에 출력을 줄 거고 그 숙제는 30번까지만 일단 10문제만 추가로 더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10문제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